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리뷰 3탄 그리고 강남 퇴근길 연비 3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EV6 전기차입니다. EV6 오늘 차량은 풀 옵션 차량이고요, 롱레인지 AWD 차량입니다. 자, 일단 앞서 아이오닉 EWD를 리뷰를 했었는데, 아이오닉 EWD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 4.9km의 연비를 보여줬었고, 시내 연비 5.5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5와 EV6, 아이오닉 5 2륜, EV6 4륜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EG80 전기차 공인연비 4.3km 그리고 시내연비 4.5km로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떨어지는 연비를 보여줬었는데요, EG80도 같이 오늘 연비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EGMP 플랫폼으로 제작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9월 1일 5시 출발하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는 지금 24도, 이 날씨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하셔서요, 24도의 에어컨은 켜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옵션 차량에 빌트인 캠 장착되어 있고 20인치 차량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연비가, 카메라를 바꿔서 지금 연비가 3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는 4.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디스탈 2.3km까지 구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0분 정도 소요됐고 4.8km라는 연비를 보여줬는데, 영상 보시다시피 초반에 이상하게 좀 많이 막혔어요. 그리고 막 그 꼬리 물기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다소 좀 아쉬운 연비대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2륜 구동 모델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모델이라는 점 좀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EG80 같은 경우는 14분 소요가 돼서 3.1km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차량을 한 100km 정도 넘게 지금 타봤는데 전체적으로 참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과 비교를 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가족을 위한 차,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가족보다는 좀 혼자를 위한 조금 더 큰 차? 좀 애매한가요? 어쨌든 자, 디자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호불호가 좀 있어요. 아이오닉이 더 별로다, EV6가 더 별로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EV6가 호불호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아이오닉 5의 호불호보다는 EV6의 호불호가 조금 더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오닉 살래, EV6 살래, 그러면 저는 EV6가 더 땡기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하고 EV6는 동일한 EGMP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약간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EV6는 약간 스포티한 성향,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컴포트한 성향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EV6 전장과 아이오닉 5의 전장 길이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차량 전장은 EV6는 4680mm의 그 전장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오닉 5는 463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V6가 45mm, 4.5cm 정도 더 긴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GT라인 같은 경우는 전장 길이가 15mm,
그리고 점퍼 길이가 10mm 더 길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GT라인과 또 비교하면은 한 60mm, 6cm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퍼 길이 같은 경우는 EV6가 1880mm, 아이오닉5가 1890mm로 오히려 EV6가 아이오닉5보다 조금 더 좁은, 그래 봤자 10mm, 1c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약간 더 좁다의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아이오닉5가 더 커요, 아니 EV6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이 휑하게 되어 있고 이 콘솔 부분을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오닉이 운전자석은 좀 더 크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을 동일하게 사용했지만 EV6가 조금 더 운전자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좀 작아요. 실내 공간 쪽에서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저는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차량 전고인데, EV6 같은 경우는 1550mm의 차량 전고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1605mm의 전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5mm, 5.5cm 정도 EV6가 더 작아요. 그래서 개방성을 놓고 본다면 사실 뭔가 이 아이오닉5를 타다가 EV6를 타면 뭔가 좀 내려앉은 그런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주행할 때만큼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라서 만족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EV6가 2900mm, 그리고 아이오닉이 3m, 3000mm, 3000mm인 3m의 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뒷자리 부분도 개인적으로 아이오닉이 조금 더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또 EV6가 조금 더 좋아요. 이상하게 같은 플랫폼에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EV6 같은 경우는 77.4kW의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오닉5는 72.6이라는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4.2kg 정도, 한 4.2kg의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아주 뭐 큰 차이는 없다의 정도지만 좀 이따가 이제 그 1회 충전 시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공인 복합 연비는 얼마 차이 나는지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은 초고 출력은 235마력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60.5토크로 좀 동일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이오닉 5 2륜구동 19인치 휠에 빌트인 캠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거리가 긴 모델인 경우에 1회 충전 시 복합 연비로 475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차 중량은 1930km의 공차 중량을 보여주고 있고, EV6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EWD의 19인치 그리고 빌트인 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 1회 충전에 429km의 충전 이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 중량은 1920kg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신림까지 왔는데요. 신림 지금 6km 연비는 5.3km의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6분 소요되는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0분 소요돼서 5.9km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륜구동과 4륜구동 차이로서의 이 연비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차량의 그렇게 큰 연비는 또 아닐 것 같다. 사실 동일하게 아이오닉 2륜구동과 아이오닉 4륜구동, 그리고 EV6 2륜구동 4륜구동 이렇게 테스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테스트 해보지 못하고 아이오닉5 2륜구동은 이 정도다, EV6 4륜구동은 이 정도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으실 연비 테스트입니다. 자, 일단은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서울대 입구역을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리는 8km 정도, 딱 여기 오면 8km인데 8km 정도 주행에 연비는 5.3km, 시간은 36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9분 소요가 돼서 연비가 5.7km로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는 EV6 4륜구동 모델 나쁘지 않다 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EG80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 EG80 같은 경우는 33분 소요가 돼서 여기까지 연비가 3.9km로 그렇게 좋지 않은 연비를 보여줬었어요.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이 G80 같은 경우는 사실 가솔린 모델이나 전기 모델이나 그렇게 연비 따지면서 타지는 차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딱 아이오닉 5하고 EV6가 가장 국산 전기차의 딱 표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한 가지 재미있는 걸 좀 찾았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오닉 5하고 EV6의 이런 재원표를 보다가 보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19인치 타이어던 20인치 타이어던 미쉐린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기아 자동차는 재미있게 19인치 타이어는 금호 넥센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20인치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떨어졌어. 정말 이거 떨어졌어. 어씨, 떨어지면 안 되는데. 처음 쓰는 카메라인데. 떨어지면 안 돼. 너 떨어지면 안 돼, 오늘. 자, 재밌어요. 20인치 타이어만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19인치든 20인치든 모든 미쉐린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EV6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잘 따져보시면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인치 타이어를 구입하시는 게, 휠 타이어를, 이게 라이브 방송의 폐해입니다. 이게 실시간 소통의 라이브는 아니지만 네, 됐어요. 떨어지면 안 돼 이거. 아씨, 이 테이프 싸구려 써서 그래 이거. 괜히 싸구려 썼나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EV6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EV6 19인치 타이어만 금호 넥센을 사용했을까? 한국 타이어는 왜 버려진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EV6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 빌트인 캠이 적용되지 않은 19인치 휠에 빌트인 캠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가장 길죠. 가장 긴 복합 연비로 봤을 때 475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공차 중량은 1930km입니다. 반면에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작아서 그런지 19인치 휠에 빌트인 캠이 장착되지 않은 동일한 이 구성이었을 때 1회 충전 시 429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6km 정도의 주행거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공차 중량도 1920km로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가벼워요. 10km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가벼운데 오히려 이 배터리 용량 때문인지 몰라도 1회 충전 시 EV6가 더 많이 간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이 EV6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EV6 4륜구동 모델, 오늘 이 테스트하고 있는 4륜구동 모델 20인치의 빌트인 캠까지 다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복합 연비로 보면은 403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공차 중량은 2055km의 공차 중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4WD 4륜구동 모델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을 하면 1회 충전 시 370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7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트림, 최상위 트림을 구입을 하실 거라면 아이오닉 5보다 EV6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이 상위 트림 같은 경우도 5kg 정도 더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EGMP 플랫폼, 거기다가 형제 차량이기 때문에 동일한 출력에 동일한 연비에 동일한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차량의 실질적 이 전장, 전폭, 전고, 그리고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지어 이 타이어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차량 느낌이 완전 다른 차를 타고 있다 라고 해도 좀 무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람들의 디자인에 대한 성향, 그리고 이 주행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저는 뭐가 더 많이 팔린다 라고 이게 딱 이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 이 EV6가 조금 더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이 두 차량을 나란히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강남에 있는 모터 스튜디오에서 아이오닉 5를 시승 신청을 하시고요. 시승을 하고 압구정의 비트 360에 가셔서 이제 EV6를 시승 신청을 하고 이게 바로바로 이게 시승을 해보시면 아마 두 차량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차량, 나는 이걸 사면 되겠다라고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곳 같은 경우는 차량을 판매도 하긴 하지만 거기 있는 차량 소개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차량 영업사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물어보고 부담 없이 차량을 만져보고 그리고 시승 신청을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서 시승을 직접 해보시고 결정하신다면 두 차량 중에서 어떤 차량이 나한테 더 맞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사당을 지났고요. 이제 방배를 넘어서 한 역삼쯤에 도착해서 이 차량의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삼역까지는 18.5km 주행을 하는데요. 지금 18.6km 주행을 했고 연비가 5.6이고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시간 소요돼서 6.3 정도를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 확실히 4륜구동 모델이 2륜구동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인 일렉트리파이드 전기차 같은 경우는 G80 같은 경우는 1시간 8분 소요돼서 비슷한 시간이지만 4.4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비로 놓고 본다면 확실히 2륜 구동 아이오닉 5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EV6 4륜 구동, 그리고 그 일렉트리파이드 G80이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과 옵션에 대한 부분을 좀 살짝만 오늘은 이야기를 역시 양면 테이프는 무조건 3M을 써야 돼. 3M을. 자, 일단은 EV6 롱레인지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롱레인지를 살까 스탠다드를 살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롱레인지를 사셔야 돼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스탠다드를 사신다? 그냥 중고로 코나 일렉트릭을 사시는 게 더 이익이십니다. 그 정도로 돌아버리겠네요.
네, 그 정도로 일단은 그 전기차는 무조건 주행거리가 긴 녀석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완충하면 400km까지 탈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EV6 아이오닉이 잘 탄다면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해서 정말 잘 탄다면 많게는 100km까지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가성비로 보면은 코나 일렉트릭 모델이 정말 괜찮은 모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붙는 건가? 이 라이브 실시간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자, EV6 롱레인지 기준으로 시작 가격은 5,346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5,303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금액적으로 단순히 놓고 보면 한 43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량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저라면은 뭐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큰 EV6를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일단 EV6와 아이오닉 5의 옵션표로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아이오닉 5는 프레스티지, 아니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프레스티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 반면에 EV6 같은 경우는 라이트, 에어, 어스, GT 라인 뭐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트림을 살까를 고민을 좀 해보고 저도 좀 찾아보고 해봤는데, 일단 EV6 구매자의 전체 구매자 64%가 롱레인지의 어스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5,999만원인데, 아니 5,990만원 아니 5,959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6천만원까지 이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일단 차량 가격만, 순수 차량 가격만 해서 6천만원 이하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한도치인 6천만원에 근접한 아마도 롱레인지 어스 모델을 거의 대부분이 구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GT라인, 어차피 뭐 보조금 50%, 전체 보조금이 아닌 50%만 받을 거 생각하고 나는 그냥 끝판으로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깜짝이야. 진짜 강남은 헬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까지 떨어져서 그 방금 전에 저랑 사고 날 뻔한 차량은 저기 뒤에서도 사고 날 뻔 했네요. 지금 어떻게 되지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되게 애매한데, 일단은 네. 실시간 연비는 제가 지금 좀 누르면서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스노우 화이트 펄 옵션인 스노우 화이트 펄 옵션을 많이 선택하셨는데, 전체 컬러의 62%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 중에 상당수는 화이트 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오로라 블랙 펄, 블랙 컬러, 화이트 아니면 블랙, 그 다음에 그 요트 블랙, 또 블랙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 되게 쥐색 같은 그레이 컬러도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레드 컬러나 아니면 블루 컬러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화이트나 이런 블랙 컬러 말고 좀 특이한 컬러를 구매하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일단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 모델이지만 앞에 모터를 장착을 해서 4륜구동으로 이제 장착이 되는데, 일단 300만원만 추가하면은 4륜구동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됩니다. 4륜구동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히 4륜만 된다의 느낌이 아니라 출력적으로도 더 향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옵션을 넣으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옵션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롱레인지 어스를 선택을 하셨는데, 롱레인지 어스가 6천만원에 가장 근접한 트림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롱레인지 어스를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밑에 등급인 어스, 밑에 등급인 에어 등급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와이즈 기능을 넣으려면은 65만원의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일단 드라이브와이즈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방 충돌 방지,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2라든가 아니면 수측방,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옵션을 넣을 때 다른 건 몰라도 HDA가 들어가 있는 옵션, 기아 자동차에서는 거의 다 이제 드라이브와이즈로 통일하고 있는데 드라이브와이즈를 꼭 넣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와이즈가 들어가 있는 어스 트림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트 트림이 있는데, 컴포트 또한 이제 어스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승석에 이제 파워 시트라든가 기타들인 컴포트 릴렉세이션 시트, 이제 시트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어스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스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스에는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컨비니언스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자식 룸미러, ECM 룸미러 요거 하고, 그리고 하이패스, 그리고 하이패스, 그리고 러기지 파워 아울렛,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 이런 부분 편의 장비들,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안 넣으시면 하이패스를 나중에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 ECM 룸미러를 따로 장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꼭 넣어야 되는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EV6 어스가 아닌 에어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드라이브와이즈 140만원짜리 옵션, 그리고 컨비니언스 60만원짜리 옵션, 요거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깡통 모델에서 내가 옵션 2개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 드라이브와이즈 그리고 컨비니언스, 이렇게 옵션 2개를 넣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어요. 하이테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스에서도 이제 95만원 주고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에어 등급에서는 185만원이라는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스하고 GT라인에서의 하이테크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9, 그리고 실외 V2L 커넥터, 그리고 이 전기 충전하는 쪽에서 오히려 반대로 전기를 빼서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량으로 차박이나 캠핑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V2L 기능을 꼭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 기능 때문에 전기차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스 트림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지만 하이테크 95만원짜리 옵션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어스 GT라인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에어에는 105만원짜리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그리고 다이나믹 웰컴 투 라이트, 그리고 순차 점등 턴 시그널. 사실 이거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실 이 프리미엄은 살짝 돈지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패키지가 아닌가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인데, 이거는 뭐 에어가 됐든 어스가 됐든 GT라인 됐든 1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전체 14개 스피커 사운드,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EASD 이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사운드가 기본 사운드만 해도 나쁘지 않은 사운드이지만, 정말 비교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압구정에 있는 비트 360에 한번 가보셔서 비교할 수 있다면 아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100만원
100만원 넣기는 조금 애매한 옵션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선루프입니다. 근데 이 와이드 선루프라고 하기에는 선루프가 그렇게 막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선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뭐 한 65만원 정도의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아이오닉 5는 이 선루프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루프 글라스 형태로 그냥 전체적으로 유리만 되어 있는 반면에 EV6는 열릴 수 있는 선루프가 있다 라는 점이 달라서, 만약에 나는 이 아이오닉 살까 EV6를 살까 고민하시는 와중에 나는 선루프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EV6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아이오닉을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런 선루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EV6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태양열 전지판 루프, 솔라 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씩 좀 확인해 주시는 게, 두 차량이 같은 차량이다, 같은 옵션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게 정말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인데, 빌트인 캠은 6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아이오닉 5 때 제 기억에 이거 60이었나 65만원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GT라인, 어스, 에어 상관없이 60만원의 옵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에어나 그리고 어스 같은 경우는 40만원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GT라인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인치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재원상 금호 넥센 타이어를 19인치 타이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20인치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건 몰라도 20인치 휠 타이어 40만원이면 19인치에서 20인치로 넘어가는데 40만원에, 그리고 국산 타이어에서 수입 타이어로 넘어가는데 4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 옵션은 무조건 40만원짜리 옵션 무조건 넣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힘들어.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냐, 포스코 사거리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삼성역 도착해서 연비 중간 체크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잠실 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20.8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20.7km 정도 지금 트립상 나와 있고요. 지금 1시간 37분 주행해서 5.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요, 여기까지 1시간 18분 소요돼서 6.4km의 연비를 보여줬고, 왜 이 카메라만 켜면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죠? 삐진 건가?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 57분 소요가 돼서 여기까지 3.8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실히 2륜구동이랑 4륜구동의 이 친해 연비, 이게 막히는 연비의 차이가 좀 많이 좀 있다. 한 대략적으로 지금 제 예상으로는 한 5.6에 6.4,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0.9km 정도의 연비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실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잠실까지 가서 최종 연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잠실역까지 24.7km 정도 주행을 하는데요. 자, 지금 24.7km 정확하게 왔고 연비는 5.1 나왔습니다. 시간은 1시간 55분 소요됐는데요. 아이오닉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시간 40분 소요돼서
2.6kg라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시간 23분 정도 소요가 돼서 연비 3.7km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연비가 나쁘지 않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제네시스 아마도 아이오닉 5하고 EV6 2륜구동 동일하게 본다면 동일하게 본다면 뭐 연비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연비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오늘은 아이오닉 2륜구동 그리고 EV6 4륜구동 해서 2륜구동과 4륜구동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한 0.9에서 0.8에서 한 1km 정도의 연비 차이를 보여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드로였습니다.